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보내드렸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상담하신 것과 더불어 대학 강단 등 오랜 기간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습니다. 명리학을 조금 더 학문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선생님, 공주대학교 대학원 영리학과랑 동양학과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대학원생들 지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공주대학교에서 네. 맨 처음에 생긴 것이 이제 영리학과로 하다가 영리학과에서는 박사학위가 안 나와서 석사밖에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자꾸 박사학위를 받으러 여기 졸업생들이 자꾸 다른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동양학과로 개칭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영리학과로 이름을 쓰다가 근데 이제 200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003년인가 2002년인가 하여간 그 무렵에 여기 학과를 개설하겠다고 이제 정 교수님이 뭐 학장이긴 한데 정 교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하는가 서로 이제 의논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좀 짜줬죠. 커리큘럼을 짜주셨네요. 네네. 뭐 커리큘럼이 뭐 사실은 저보다 제 수석 제자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좀 천재적이어서 그놈한테 시켜갖고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요새 이제 한가위 다 돼가지고 근데 만들었는데 근데 그 양반이 영리학과니까 역학과 관계된 것만 이게 커리큘럼을 짜드렸더니 네. 양반이 그 학과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많대요. 학과 개설을. 네. 국립대학에서 무슨 미신학과를 하느냐. 네네. 거기 또 뭐 이상한 종교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극구 반대를 해서 자기 팔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수들을 강의할 수 있는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거의 필요도 없는 거의 영어 배우러 간 사람도 없는데 뭐 영어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네네네. 끌어들이려고 교수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나랑 정 교수가 만들었는데 뭐 정 교수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학과정이고 강의는 별로 안 했지만 저는 기껏해야 김원둥갑 조그만 게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내리 10년 안 빠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쯤인데 저보고 그만두라고는 안 했는데 10년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박사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야 이 친구들한테 자리가 생겨서 강의할 자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줄 것 같아서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서 1년인가 쉬었나? 2년인가 쉬었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또 1년을 가서 했는데 그땐 또 학과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하고서 그만뒀어요. 네. 이게 10년도 더 전이잖아요. 이과가 그렇죠. 생긴 게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김운등갑이나 뭐 이런 과목들이 국립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김운등갑 강의는 없어졌을 것 같은데 누가 하나? 안 물어봤네. 네, 이 역학 부분이 그렇게 이 국립대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제도권 대학 안에
역학과가 있는 거는 일본도 없어요. 네네. 네, 일본도 없고 중국은 제가 좀 정확히 다 알아보지는 않는데 대충은 거기도 없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대학 논문 있는 걸 봐서는 과는 없는데 그 학위는 주는 것 같긴 하는데 원래 그 저기 몽골이요. 몽골요? 예, 몽골. 몽골의 국립대학교에서 역학과가 있었습니다. 아, 몽골의 역학과가 있었네요.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아, 세계 최초의 그 저기 역학과가 몽골에 있었고요. 네네. 지금도 몽골은 대학교 이름이 아니고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어느 과에서 어느 대학에서 역학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몽골 역학 교재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선생님? 저기 그 사이 너무 네. 너무 길고 네. 그 이제 하여튼 언론인을 통해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예. 그 일본 역술인들이 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아직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역학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신봉하는 국가인데 일본이요? 네. 더 신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학교에 생겼지 석사 나오지 박사 나오지 하니까 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역학은 우리가 세계 최선진국입니다. 현재. 네.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만난 많은 선생님들 고연배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하시고 쫙 끌어주신 그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던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제도권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까지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명각 연구 아까 전에 잠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창간된 배경은 뭘까요? 이게 일단 구중회 교수하고 몇몇 그 사람들이 이제 고인이 된 분도 한 분 계시긴 한데 양반들이 전문 역술인이 아니라 약간 과장된 언론 보도를 보시고 백만 역학인 시대. 백만 역학인 시대요? 근데 거기 100만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갑작을축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넘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네. 전문 역술인은 그래서 엉터리 사이비까지 치더라도 20만이 안 넘을 거예요. 무속인까지 합치면 더 가긴 하는데 사실은 아까운 게 무속도 학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학술적으로 안 하고 너무 내팽개를 쳐놔서 민족 종교이긴 한데 좀 아깝죠. 근데 이거는 무속이 아닌 순수한 인문학이거든. 인문학이지요. 그리고 비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비과학이냐면 주장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왜 연결성이 없다는 거지. 인과 과 사이에 합리적인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인데 서양인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의료 기계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기술이 좋냐 그러면 첨단 과학 기술이고 그래요. 글쎄 100년 후에 사람들도 지금 과학을 첨단 과학이고 아주 그렇게 대단한 과학이라고 생각할까? 100년 후에 가서 그때 그 사람들 하던 거 미개했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요. 계속해서 변화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오행이라는 추상 개념, 사실 추상 개념이죠. 네. 추상 개념에 살을 붙이고 의미가 부여되고 한 것을 서양인들의 물리학자라든지 수학자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가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설이 현실로 입증이 된다면 네. 그 가설 자체가 가설이 아니죠. 정설이 된 거죠. 처음에는 가설이었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실증을 해봤는데 실증이 다 안 맞아. 그럼 네. 진짜 가설이고 네네. 사입이지. 네네. 근데 맞잖아. 네. 네. 정설이라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네네.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눈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잖아요. 만약 개가 강아지가 네. 인간 같은 그 두뇌를 가져서 만약에 지도를 만든다면 개들이 과연 사람 같은 지도를 만들었을까? 개들은 냄새 지도를 만들었겠죠. 어느 지역 냄새는 이렇더라. 어느 지역 냄새는 쾌쾌하더라. 어느 지역 냄새는 풀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명과학 연구 요 백만 역학인 시대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만들었어. 그래서 전 이제 옆에서 이제 거들어 가지고 공동 발행인이 돼서 이제 제가 책의 소비를 이제 해주는 담당을 이제 하기로 해주는 그 담당을 맡았고요. 네. 그런데 여기 글 쓰는 분들이 나름대로 학위 논문을 받으려면 또 소논문도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술지로 아직 조금 인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덜 적극적으로 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논문 쓰기는 어렵지만 뭐랄까 이런 데다가 논문을 준다는 것은 약간의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있지 않고는 이게 뭐 여기서 원고료를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을 좀 부채질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다른 간부들이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해서 지금 조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현재는 놓여 있는데, 근데 거기 실린 논문들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못지않은 좋은 논문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네. 학술지는 명과학 연구가 있고 월간 역학은 지금 발행된 지가 30년이 34년 됐다고 그래요. 34년이 됐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 월간 역학이랑도 인연이 많으신가요? 월간 역학은 제가 역학 잡지를 제가 만든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역학 춘추라고. 역학 춘추. 역학 춘추 2회 발행하고 이제 끝냈습니다만. 어디 갔습니까? 역학 춘추 어디 갔을까요? 역학 춘추 2회 발행하고 끝냈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상당히 종이질도 좋게 해가지고 내용도 뭐 지금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나름대로 고급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뭐 경제력이 이게 뭐 돈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퍼붓는 거라. 그리고 또 이 만드는데 또 이 가장 그때 난제가 뭐냐면 필진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역학에 고수들은 많은데 역학 고수가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
네. 역학 고수가 지금은 뭐 학교 뭐 대학 안 나온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대학이 흔해 빠졌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실 분들은 몇 안 되고 네, 네.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 말하자면 공부권이 좀 길지 않은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글을 써 훈련이 안 된 분들이라 이해는 풍성한데 글로 안 나오시는 분들. 말은 뉴스같이 청사 뉴스지.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했는데 뭐. 네. 그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써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난도 작업난이고 필진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저는 그만뒀고 그다음에 그 월간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30평, 저도 한 34년 전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나오고 말았는데 월간역학은 지금 34년간 꾸준히 나오니까 여기 그 발행인 전용원 사장하고 제가 친한데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34년간 찍어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내 할 일도 바쁘고 그래서 월간역학에 초창기 때 조금 참여해 주다가 한동안 뜸했다가 제가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주는데 제 글을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2018년부터 그 옛날 묵은 월간역학을 한번 신청해서 보세요. 선생님 글이 참 좋으시던데요. 문장이 이렇게 술술 잘 읽어지던데요. 선생님 이 명리학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 같은지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생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대학교에서는 풍수를 기계적인 그 측정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과학 풍수를 만들고 있어요. 네. 기계로 재 가지고 몇 센치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명리학을 이용해서 직업 적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직업 적성, 뭐 건강 적성, 뭐 이런 등등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앞으로는 그 운명 상담은 그런 대로 또 유지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약간 반개적인 부분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의학 같으면은 말이죠. 안과 한의사, 피부과 한의사, 치과 한의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의사지. 근데 양의학에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이게 분야별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리도 명리뿐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조금 분야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궁합 전문 명리가라든지 진로 전문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시대 때 유식한 선비들은 그 주역을 달달 외웠거든요. 달달 외웠다라는 건 근데 주역을 이제 주역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원문 그대로를 전무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같은 문장을 인격 도약을 하는 문구로 또는 우주를 이해하는 문구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다 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점을 치면 남들이 비웃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실제로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난중일기를 보시면은 네. 이순신 장군이 점친 얘기도 많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징비록을 쓰신 그 유성룡이시잖아요. 그 양반 한의학에 박학했습니다. 한의학에. 근데 한의학은 그 역학하고 쌍둥이 학문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당연히 네. 그분도 역학을 잘했다는 얘기야. 네네네. 근데 역학 얘기를 하면 남들이 좀 그 우습게 볼까봐 속으로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의 역학자. 역학을 교양으로 알고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운전하는 수 있는 건 특수 운전 기술직이 고기술이었죠.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한 분야로 이 명리학뿐만 아니라 역학이 이렇게 좀 잘 널리 알려져서 이 긍정적으로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비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중심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요? 네, 선생님 그 세 번째 영상 그 학문적 발전 그 양상까지 선생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 선생님 그 월간 역학에 쓰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리 못한 학문을 정립해야겠다 이런 문장이 끝에 있었는데요. 선생님 앞으로 책 집필이나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하실 계획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거 지금도 있으실까요? 책을 이제 한 2권 정도는 더 집필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체력이라든지 하면 한 권 더 해서 한 3권 정도는 출판할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명리서적을 한 반 정도 집필한 게 하나 있고, 네. 또 기문둔갑에서 이제 구군을 보는 부분만 지금 따로 또 집필이 이제 거의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나올 책들, 선생님 활동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